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주시가 추석 농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 장터를 세계 무술공원에 개설한다고 하네요. 네, 충주시 지역농가 농산물 판로 확대와 우수농산물 소비자 공급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데요. 네. 다음 달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2에서 3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직거래 장터에서 품질 좋은 농산물도 사고요. 농가도 도울 수 있는 명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오르내리는 대유행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추석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시군마다 추석 명절 멈춤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납골당은 연휴 기간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노란 점퍼 차림의 공무원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거리에 나와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열흘 뒤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지도 오지도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증평구는 지난달 말부터 이른바 추석 명절 멈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 안 하기, 벌초는 대행 서비스로, 차례는 비대면, 장보기도 온라인을 이용해 달라는 겁니다. 되도록 안 오시면 감사한데 부득이할 경우 오실 경우에는 PCR 검사 후 최소 인원으로 방문해 주셨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족, 친지들과 한자리에 모일 수 없게 된 어르신들은 섭섭하고 또 코로나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도 먹고 환담도 나누고 그럼 좋죠. 근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서운해도 좀 참아야죠. 도내 일부 납골당은 추석 연휴 5일간 아예 문을 닫습니다. 청주 목련공원과 가덕 매화공원, 오창 장미공원은 밀집 시설인 납골당을 일시 폐쇄하고 그 외 기간에는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가족당 4명까지만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당일날은 이제 또 임시 또 폐쇄도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미리 처남도 오라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오게 되던 겁니다. 한편 한 구인구직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석에도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귀성을 포기하겠다고 답했고 73%가 코로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원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서울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이를 위한 개헌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각 당 주요 대선 후보들도 공감하고 있어 대선 의제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국가 정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결정되면서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지켜줄 보루로 상원제 도입이 제시됐습니다. 인구 1,2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원제 국가는 오직 터키와 한국이다. 대한민국이 상원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현상이다.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상하는 상원제는 단순한 양원제 도입이 아니라 지역 대표형 상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균등하게 2~3명씩 상원을 구성하고 외교, 통일, 국방, 지방자치, 정부 예산 등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구상입니다. 단원제는 너무나 인구 중심만으로 돼 있어서 균형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양원제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 조성에 노력하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최근 열린 당내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가장 먼저 양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국회를 우선 양원제로 만들고 상원 50명, 하원 150명, 비례대표는
폐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역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적극적인 가운데 양원제 개헌이 대선 레이스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1999년 첫 행사가 열린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게 된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어제 대단원에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현장 관람 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 전시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40일간 공예 도시로 변모할 청주를 전 세계 공예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고유의 한지로 만든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 40일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손님은 경기도 평택에서 찾아온 서유진, 장한효 씨입니다. 1200종이나 전시가 돼 있다고 해서 얼마나 다양한 공예품들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공예품들이 있을지 정말 기대되고요. 다양성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선정한 올해의 주제는 공생의 도구. 산업과 자연의 공생, 다 함께 행복하기 위한 공생을 위해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할지 관람객에게 묻습니다. 아름다움을 강조한 공예부터 자원을 재생한 업사이클 공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 작품들이 32나라에서 1000점이 넘고 공모전도 900점 가까운 작품이 오는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풍성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속 열리는 올해 비엔날레는 입장 인원을 시간당 300명으로 제한하면서 사전 예매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내외 관람객을 위해 사상 첫 온라인 비엔날레도 동시 개막했습니다. 실내 전시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드론 투어, 작가들의 작업 과정이 담긴 브이로그 공예 등 특색 있는 콘텐츠가 마련됐습니다. 전시장에서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작가의 얼굴과 목소리, 그들의 생각까지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에 꼭꼭 채워서 담았습니다. 청주의 가을을 공예로 물들일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다음 달 17일까지 내덕동 문화제조창에서 펼쳐집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교육부의 3주기 대학평가가 끝나자마자 청주대 직원 노조가 현수막 등 선전물을 다시 내걸었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데 학생 측과 학교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본관 내부, 도서관 근처에 노조의 선전물 수십 개가 붙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 임단협 요구사항과 학교 측을 비난하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2월 교육부의 대학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노조가 이 같은 선전활동을 벌이자 학생들이 철거를 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노조가 학생들을 고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이 같은 노조 활동을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종의 미봉책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3주기 평가가 끝나고 청주대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이 되자마자 또다시 같은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노조 측은 재정적 어려움은 알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만이라도 받아준다면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고 총학생회의 시선도 썩 우호적이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은 하겠지만 이제 후배들도 학교 다녀야 되고 신입생들도 다시 대면 강의가 활성화가 된다면 학교에 나와서 대학 생활을 즐길 텐데 그걸 보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청주대는 오는 10일부터 수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학내 분규로 극심한 홍역을 치른 이후 아직도 완전한 학내 화합을 이루지 못한 현실을 다수의 구성원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 대학의 교육 주체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학생 없이는 대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상인들의 극렬한 저항 끝에 전면 철거에 들어간 충주 라이트월드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상인 간 상가 이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원상 복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충주시가 강제 철거에 들어간 충주 무술공원 내 라이트월드입니다. 공원 부지와 라이트월드의 경계를 알리던 펜스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 빛 조형물도 모두 철거됐습니다. 2달 넘게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지금까지 전체의 80%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가로 쓰이던 컨테이너 건축물 3개 동을 철거하지 못해 완전한 원상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충주시와 상인회가 여전히 상가 이전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주시는 상인들이 자진 철거에 동참하면 추후에 장사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상인회는 시가 영업 부지를 먼저 조성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집테이너 건물 3동에 대해서 지금 철거 업체 선정을 완료했고요. 다음 주부터 착수에 들어가서 먼저 비어있는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해서 지금까지 든 철거 비용은 라이트월드의 초기 사업 예측은 6억 5천만 원 중 3억 원이 들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모두 공원 복구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충주시는 올 연말까지 100% 원상복구를 마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